제3절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 건축물을 짓는 그 토지를 말하죠. 대지는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이 대지의 조건이 있거든요. 뭐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는 낮아서는 안 된다. 건축물이 도로보다 낮게 지어지면은 안 되겠죠. 뭐 비가 오면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물이 쏠리면서 건축물이 침수될 거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되겠죠. 물론 본인이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습지와 매립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습한 토지 또는 뭐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게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흙을 이렇게 좀 쌓는다는 거죠. 집안 개량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알아두실 게 이제 옹벽의 설치 부분인데요.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자, 이런 경우죠. 1대 1.5 이상인 경우, 이렇게 이제 경사도가 급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요게 1m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경사도가 급하니까 옹벽을 설치해라.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들로 옹벽을 설치하죠. 그런 것이고요.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콘크리트 구조로 할 것. 그리고 이 옹벽의 면에는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할 것. 뭔가 지지를 위한, 이것을 이 벽면을 지탱하기 위한 어떤 구조물, 혹은 배수를 위한 이런 뭐 어떤 호스 구멍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배수를 위한 시설 외에는 구조물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할 것 알아두시고요. 대지의 조경,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잘 암기해 두고 계셔야 되는데, 원칙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대지에는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이제 예외가 중요하게 되는데,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건축물이냐, 바로 이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래와 같이 10가지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뭐 사방이 녹지인데 굳이 녹지를 조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2번, 3번, 4번은 이제 공장에 관한 건데요. 자, 공장인데 어떤 공장인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안 해도 되는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이다라고 하면 작은 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공장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공장까지 조경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또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미만이니까 만약에 5,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이라고 하면은 조경을 해야 되는 거죠.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역시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면은 해야 되는 거고요. 산업단지의 공장. 이 산업단지에는 뭐 주변이 다 공장들만 있기 때문에 굳이 공장 안에 또 조경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장인 경우 이 3가지 경우 알아두시고요.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뭐 심어봤자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경할 필요가 없고요. 축사도 돼지와 소만 있는 거죠. 그 동물들을 위해서 조경을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도 곧 이제 다 해체를 할 거기 때문에, 없앨 거기 때문에 조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아까 이제 공장 나왔었죠. 연면적 합계가 1500만인 물류시설에는 적용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제 이것도 예외가 중요합니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좀 삭막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환경들을 더 생각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1500제곱미터,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이라 할지라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건축물 이런 데서 뭐 사방이 나무인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지구 단위 계획, 이건 개발구역이잖아요. 지정된 지역은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종합휴양업시설, 관광휴양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골프장 같은 거 적용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이제 그렇다고 적용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그 해당 법률, 뭐 관광진흥법, 뭐 국계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그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니까 요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요 앞에 것 요것 위주로 나머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옆에 나온 문제들 보면 이렇게 이제 좀 비겁하게 나오는 거죠. 면적 5,000제곱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한 적용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고요.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적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까 물류시설은 1,500 미만이라고 그랬죠? 저기 1,500 이상이면 해야 되는 거죠. 주거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시설은 적용을 해야 한다. 맞고요. 도시군계획 시설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 이 가설건축물은 뭐 이런 조건 필요 없이 적용될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였죠. 이런 건 좀 여기에 있죠. 속이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옥상 조경의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세요. 옥상 조경의 면적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옥상 조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조경된 부분의 3분의 2를 이 밑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조경 면적의 의무 면적의 2분의 1로 2분의 1까지 반까지 내려서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다가 하면은 그러면은 밑에 부분을 좀 적게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대지 조경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60이라고 해요. 근데 전체 의무 조경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이걸 다 갖다 내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50까지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3분의 2, 100분의 50 알아두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 등의 확보. 네, 이것도 잘 암기해 두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공개공지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 앞에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뭐 잠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공개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공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 지역과 그걸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을 이렇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를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개 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은 먼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뭐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혹은
노후산업단지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그래서 이 먼저 대상 지역을 이렇게 외워두세요. 1준위가 상준도 데리고 공개 공지로 가서 뭐 담배 펴. 뭐 담배를 필 수도 있고 뭐 예, 공부를 가르칠 수도 있고. 네. 1준위 상준도 데리고 공개 공지에 간다. 1준위 상준도 데리고 공개 공지에 간다. 1준위 할 때 1은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이렇게 해당됩니다. 잘 아시죠? 상업지역에는 중1유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이다. 이것도 맞는 거죠.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준공업지역이지 일반공업지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거와 일반 공업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업지역에서 중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 같은 데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중공업지역은 여러 가지 복합 용도로 여러 가지 주거기능, 상업기능, 뭐 업무기능 이런 것들이 같이 공업기능과 경공업기능과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공개공지가 설치할 만한 그러한 지역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지역 and 대상 건축물이 있어요. 어떤 건축물이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런 건축물일 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문종판, 운, 숙종. 문종을 팔고 운, 숙종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종 대신에 종교시설 대신에 업이 들어갑니다. 업. 문종판, 운숙, 업. 업무시설이 들어가요. 그것만 다르고 또 단서조항이 약간 다릅니다. 이 판매시설에서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뭐 수산물 유통센터 같은 데 앞에 공개공지 설치해봤자 거기 사람 모이겠어요. 비린내 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수시설도 여객용 시설만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죠. 뭐 화물차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뭐 사람 만나고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객용 시설만 해당된다는 것, 이것도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수업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이거 결론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이 대상 지역이 맞아떨어져야 되고 대상 건축물이 맞아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적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맞을 때 그때 이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을 설치해야 한다. 농수산물 아니라고 그랬죠? 비린내 나고 그 다음에 뭐 배추 껍질, 그 다음에 바나나 껍질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런데 사람 모이면은 밟고 넘어지잖아요.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공개 공지의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항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면적이 아니라는 것, 건축 면적이 아니라는 것, 대지 면적이라는 것 꼭 알아두세요. 공대죠. 공대가 인기 있죠. 공대, 대지 면적. 그 다음에 이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완화 적용도 같이 알아두세요. 공개공지대 확보 대상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축률의 높이 제한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이고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제한의 1.2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거고요.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높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밑에는 건폐율에 대한 내용이 없죠. 이게 용적률이지 건폐율은 아니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그 법률상 이게 건축법 43조 2항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43조 2항 내용에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다음의 범위, 밑에 범위에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하여 적용한다라는 거니까 이건 그냥 위에는 참고만 알아두세요. 뭔가 하여튼 이 그 공개공지를 설치하면은 그러니까 건물 앞에 그 대지를 좀 할애해 가지고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뭐 쉼터 같은 것들을 이제 할애를 해준다는 거니까 대신에 혜택을 주되 어떤 혜택을 주느냐? 용적률 그리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항을 1.2배 한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공지 등은 또 그냥 할애만 해주면 아무리 뭐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의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연간 60일 이내에서 판촉 활동, 뭐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앞에 넓은 공터에다가 항시하는 건 아니지만 세일 기간 내나 그런 때를 활용해서 매대 같은 걸 내어놓고 판촉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그 부분 같이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3절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건축물에 대지했고, 좀 전에 공개공지했고, 이제 도로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로의 개념을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인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해요. 예정도로도 도로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형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인 경우에는 3m 이상인 도로도 가능하다. 또 예외적으로 막다른 도로가 있는데 이 끝이 막혀 있는 도로죠. 끝에 다른 뭐 시설물이나 주택들이 있어도 끝이 막혀 있는 도로를 말해요. 그런데 이런 막다른 도로는 각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그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너비가 다릅니다. 만약 이게 10m 미만이면은 이게 2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고요. 10에서 35m 이상이면 3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 35m 이상이면 6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10m 미만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도로인 거죠. 한 열 몇 걸음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도로니까 이런 도로는 차량이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만 어깨 안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너비가 최소한의 너비가 2m라고 해서 봐서 2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0m에서 35m까지는 뭐 차 한 대 정도 갖다 주차시켜 놓고 차가 이제 2m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3m 이상은 최소한 되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35m 이상은 경우에 따라서 차가 한 대 주차시켜 놓고 차 한 대 빠져나오고 사람도 한 명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둘 해서 이렇게 이제 6m 이상 되어야겠다. 2, 3, 6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이런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데요. 예외 규정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도로의 폐지나 변경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이 아예 없어요. 아까 도로의 지정은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폐지, 아예 없애거나 도로를 변경해버리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 없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냐면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 이해관계인의 직접적인 어떤 중요한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함부로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대한 사항들을 알아봤고요. 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도 또 중요하죠. 한마디로 접도의무라고 하는데 도로와 대지의 부딪히는 그 부분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어떤 대지가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는 이 도로와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는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이 도로는 4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도로가, 원칙적인 도로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4m가 돼야 되고, 이 도로가 2m 이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이 대지와 바로 접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접한 대지가 뭐 예를 들어서 100m 접했더라도 이 고속도로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진입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속도로는 진출입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진입이 가능하니까. 차가 최소한 2m는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그 자동차의 평균 폭이 1.8m에서 2m 사이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차 한 대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외 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혈 막론하고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면 예외적으로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 예를 들면 광장, 공원, 유원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그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공지를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농지 한가운데, 가수원 한가운데 농막을 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2m 이상 도로를 내야 된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농막을 설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농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이 강화 규정이 더 중요하죠. 반드시 2m가 아니라 반드시 4m 이상이 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단순히 4m 뿐만 아니라 도로도 6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옆에 그림이 있는데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4m가 접해야 되고요. 도로는 6m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너비 6m 그리고 4m가 접해야 된다. 그래서 너륙 사접 이렇게 암기를 해두세요. 너비 6m, 4m 접해야 된다. 다만 공장은 3000. 이 3하고 좀 가까워요. 그래서 3000. 여기서는 이제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너륙 사접이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이라는 것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지와 도로에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 경계선을 말해요. 그래서 이 건축선을 설정을 해서 건축물에 의한 도로의 침식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도모를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원래 이 건축선의 지정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 원칙입니다.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그림이죠. 그래서 도로폭도 충분하고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딱 건축선이 그어지고요. 이 건축선까지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 대지가 있다고 하면 20제곱미터, 10제곱미터 있다 그러면 이 내지 면적, A 대지의 면적은 2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물론 연면적이나 용적률 따져서 이렇게 건물을 여기 대지 안에 꽉 차게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실제로 건축물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건 원칙은 항상 원칙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예외적인 경우이겠죠.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가 있어요. 이 소요 너비가 원래 4m가 돼야 되잖아요. 도로면. 근데 4m가 안 되는 거야. 지금 8m니까 상관없지만 이 소요 너비에 못 미달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도로의 반대쪽 등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예요. 자, 그림 보면서 먼저 이해한 후에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대지가 양쪽에 있는데 이게 소유너비에 미달돼요. 원래 4m가 되는데 2m밖에 안 되잖아요. 그 4m를 그러면 어떻게 확보해서 건축선을 긋느냐 할 때 여기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씩 후퇴하면 그러면은 전체 길이가 4m가 되어서 원칙에 부합한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 2m씩 후퇴를 하니까 원래 도로에서는 이제 1m씩 후퇴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후퇴해서 건축선이 그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 경우 볼게요. 그런데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도로 한쪽에는 이런 경사지 또는 하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2m, 여기서 2m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2m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상에는 좁게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 2m가 더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 4m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원래 20m, 10m 이런 대지였다면은 여기서 4m가 더 침식해 들어가니까 16m, 18m가 아니라 16m가 될 거고요. 16 곱하기 10 하면은 16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 대지 면적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대지 면적에는 포함되지가 않는다는 점, 대지 면적에서 이 부분이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문장으로 다시 표현하면은 이 그림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분의 1만큼 양쪽으로 늘어난 거리만큼 물러난 그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 면적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등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을 경우 그런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이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2m니까 4m 확보하려면은 2m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4m 확보한 선에서 건축선이 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것. 이 문장으로 이해를 하시고 시험 문제 나오면 컨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정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도시지역 안에서 이 지정 건축선이 지정돼요. 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넓이가 이미 충분한데도 단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따로 별도로 또 다시 지정한다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이런 경우죠. 이미 충분한데도 그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하기 위해서 따로 이런 게 이제 도시지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보도블록 옆에 가게 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겠죠. 이렇게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대지 면적에 포함돼요. 요거는 왜냐하면 도로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면적이 아니라 도로는 넓이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도시의 미관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땅을 다시 또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주고도 그래서 그렇게 내주는 대신에 이거를 대지 면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용적률 계산할 때 이렇게 해야 이 나머지 공간에 더 높게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빼고 나머지 공간만으로 대지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용적률을 계산하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애해 주는 대신에 뭔가 건물을 지을 때 이 넓은 대지 면적으로 용적률이 계산되어서 좀 더 높은 건축물을 용적률이 많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라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쥐포죠? 쥐포. 지정 건축선은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다. 헷갈리실 때는 그냥 쥐포라고, 쥐포 라이터 아니면 쥐포 그렇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도로의 모퉁이 대지인 경우 가각전제. 거리의 이 각진 부분을 전제라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넘어뛰셔도 되고요. 건너뛰셔도 되고, 좀 찜찜하다 싶으면은 하나만 딱 알아두세요. 요 부분입니다. 이 90m 미만은 없애고요. 120도 미만도 없애고 90도 이상인 경우만 하나 딱 찍어서, 자, 90도 이상 중에 양쪽 도로가 6m 이상이면 요 자르는 요 길이가 3m이고요. 양쪽 도로 중에 6m 미만이면은 이 자르는 길이가 2m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한쪽 도로는 7m고 한쪽 도로는 4m였잖아요. 양쪽 도로 중에 하나라도 6m 미만인 거죠. 이럴 경우는 2m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도 7m 혹은 뭐 8m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여기 자르는 길이가 3m인 것이죠.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지표 아래에 있는, 이 땅 아래에 있는 부분은 괜찮다는 거고요. 밑으로는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이것들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은 구조로 해야 됩니다. 보통 이 탑차들이 4.5m죠. 굴다리 같은 거 이렇게 높이 제한 해놓은 거 보면은 그 표지판에 4.5m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출입구나 창문들을 열었을 때 그 차량 탑차에 부딪히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 등이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5m라는 숫자 알아두시고요. 왜냐하면 4.5m가 안 되게 뭔가를 설치를 하면은 사고 나니까 안 되는 겁니다. 4.5m. 자, 이상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